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이찬진 씨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 이 연설문은 진보정의당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으로 약 7분 30초가량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노회찬 명연설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를 검색하셔서 보고 오시거나 혹은 분석을 다 마치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연설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설문이 좋은 연설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연설문을 듣는 동안 우리는 6411번 버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들이 각자의 머릿속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상됩니다. 이런 연설문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것은 흔한 소재인 것 같지만 결코 흔한 소재가 아닙니다. 새벽 버스라는 것과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버스에 탄다는 점, 이것만 고려해보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일 텐데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6411번 버스라고 명시를 하고 그 안에서는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까지도 안다고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진으로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은 집 전체를 한 컷으로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큰 집에 박혀있는 작고 오래된 나사를 접사로 찍은 것과 같습니다. 시를 쓸 때에도 소재의 중요성은 몹시 크게 작용하는데요. 신춘문예나 백일장과 같은 대회에서는 그 소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때로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바다나 강에 가면 햇빛에 비쳐서 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윤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윤슬이라는 단어를 알고 백일장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를 쓸 때와 모르고 그냥 강물이 햇살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만 쓸 때에는 큰 차이가 나겠죠. 6411번 버스라는 소재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버스에 대한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결코 흔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연설문을 쓸 때는 어려운 용어라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서 쓰는 게 좋은데요. 이 연설문은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비유법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투명인간에 비유했습니다. 한 달에 85만원을 받으며 새벽같이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철탑 위에 올라선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들로부터 거리가 청소되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이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이 투명인간이라는 비유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러한 비유법은 대중들의 공감과 이해를 자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낮은 곳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만으로는 연설에 감동을 전하기는 부족합니다. 감동적인 연설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 부유함보다는 가난함, 기쁨보다는 아픔과 상처에서 더 끌어오기가 수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버스를 안 타본 지 한참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타긴 하는데요. 자동차를 끌고 다닌 후로 버스 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갑자기 요즘 버스비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최상위 권력 중 하나인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버스비가 얼마인지를 넘어서 6411번 버스에서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원고가 됩니다. 네, 이렇게 노회찬 의원의 명연설문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설문의 전문을 제가 읽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6411번 버스는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첫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쯤 지나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무렵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안 복도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닿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6411번 버스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 같은 정류소에서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거의 다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어쩌다 누가 결근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어디서 탔는지 안 탔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5분도 투명 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정당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의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워 진보적 정권 교체를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